자, 이번에는 구동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모터의 기본 구조는 계자 코일, 스테이터 코어와 전기자, 로터. 이게 발전기와 전동기의 각각의 똑같은 모양의 역할을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모터에서 계자는 발전기에서 스테이터와 같고, 모터의 전기자는 발전기의 로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기자와 전기자는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으로 작용하는 코일 등 철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터의 구조는 개철에 계자가 배치되고 내부에 전기자가 배치되어서 로터형 모터, 이와는 반대로 중심에 계자가 배치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원통 모양의 전기자가 배치되어 있는 아우터 로터형 모터라고 합니다. 전동기, 우리 앞전에 배웠던 전동기를 연상하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류 모터, 물론 직류를 쓰는 모터를 직류 모터라고 하겠죠. 당연히 브러쉬가 있는 형식과 브러쉬가 없는 리스 형식이 있다. 계자 철심에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것과 전자석을 사용한 형식이 있고, 계자 코일과 전기자 코일과의 접속 방법에 따라서 직권식, 분권식, 복권식이 있습니다. 앞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DC, 브러쉬 리스 모터가 있는데, 브러쉬와 전기자의 역할을 전기 회로에 변환해서 그 단점을 없앤 것입니다. 왜? 브러쉬가 전기자로 인해서 많이 마모가 돼서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전기자를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브러쉬 자체도 아예 없애버린 거고, 그래서 브러쉬가 없는 것을 브러쉬 리스 모터라고 합니다. 즉 인버터를 갖춘 직류 모터로서 교류의 동기 모터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교류 모터는 말 그대로 교류를 쓰는 모터죠. 세 개의 계자 코일이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위상이 120도이기 때문에 삼삼교류를 흐르게 하면 회전 자개가 발생합니다. 교류는 전류의 변화로 6개인 계자 코일은 3극이 N극, 다른 3극이 S극으로 됩니다. 교류 모터는 계자 철심의 회전 자기에 의해서 전기자가 회전하는 것이죠. 이때 교류 모터의 단점, 장점을 보면 모터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면서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큰 동력화가 쉽고 회전 변동이 아주 적습니다. 소형화 및 고속 회전이 가능하고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회전 중에 진동과 소음이 적고 수명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모든 모터들이 거의 다가 교류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류 동기 모터라는 것인데 회전 자기를 전기자가 따라서 회전하는 모터, 그 다음에 전기자가 회전 자기에 동기되기 때문에 동기 모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전 자기는 교류의 주파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회전 수도 주파수로 정해집니다. 효율이 아주 높고 적은 전류로도 유도 모터와 같이 토크를 발생할 수 있으면서 소형화가 가능한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교류 동기 모터입니다. 영구 자석형 동기 모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회전하는 자개 속에 영구 자석에 전기자를 배치하면 자기의 흡입력에 의해서 전기자가 회전하는 방식. 그 다음에 권선형 동기 모터는 전기자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면 전자석이 되고 회전하는 원리는 영구 자석형 동기 모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SPM형 로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구 자석형 동기 모터에서 네오디움 자석을 로터 표면에 배치한 형식으로서 자력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고 토크가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IPM형 로터라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영구 자석형 동기 모터에서 네오디움 자석을 로터에 매립한 형식으로서 고속 회전 시 위험성은 적지만 자력이 약하고 토크가 작아서 그러한 단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릴럭턴스형 동기 모터라는 것이 있는데 로터에 자석을 사용하지 않고 스테이터의 극수와 같은 수의 돌출부를 배치한 철심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돌극 철심형 동기 모터라고도 합니다. 자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최단 거리의 경로를 형성하기 때문에 로터의 돌기가 스테이터 자극에 정면이 되도록 로터를 회전시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자동차용 전동기에 요구되는 조건,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속도 제어가 용해야 된다. 저속에서 고속까지. 그다음에 내구성이 커야 된다. 수명이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동 토크가 커야 된다. 힘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취급 및 보수가 간편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는 높은 출력으로서 부드러운 시동을 하고 가속 시 엔진의 동력을 보조해서 출력을 높임으로써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입니다. 엔진과 모터의 동력을 조화롭게 제어 구동함으로써 엔진의 부하가 정함되어서 연비가 향상된다. 감속 주행 시 발전기로 구동되고 고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도 합니다. 구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동 모터의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 먼저 동력 보조. 가속 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동 모터를 구동함으로써 구동력을 증대시키죠. 그 다음에 충전 모드. 감속 시에 구동 모터를 발전기로 바꿔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시키기도 합니다. 아이들 스톱. 정차 시 엔진의 작동을 정지시켜서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방지하고 시동 시 스타트 모터 대신에 구동 모터로 또 엔진을 시동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엔진 시동. 정상 조건에서 엔진 시동 및 아이들 스톱 후 재진입 시 엔진 시동을 기존의 스타팅 모터 대신에 구동 모터로도 엔진을 시동한다고 계속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에 리졸버라고 하는 회전자 센서가 하는 것이 있는데 모터를 가장 큰 힘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회전자와 고정자의 위치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전자의 위치 및 속도 정보로서 모터 제어기가 큰 토크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리졸버 센서가 장착됩니다. 모터 제어기의 기능을 보게 되면 고전압 배터리의 직류 전원을 모터의 작동에 필요한 삼상 교류로 변경합니다.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의 명령을 받아서 모터의 구동 전류를 제어하고 감속 및 제동 시에 모터를 발전기로 변경해서 배터리 충전을 위한 에너지 회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 제어기는 인버터라고도 한다. 계속 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지금 이해를 해주시고, 에너지 회생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감속 시에 구동 모터를 발전기로 이용해서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배터리로 회수합니다. 회생 브레이크를 작용해서 에너지 손실의 최소화로 연비가 절감되고, 회생 브레이크는 감속 에너지를 모터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회생 브레이크는 모터를 적극적으로 브레이크 기능에 포함시키는 방식이기도 있다.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은 연비와 배기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빈번한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이 작동하면 주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조건을 보게 되면 엔진의 온도가 일정 이하일 때,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 이때는 아이들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보게 되면 연료전지 스택, 운전장치, 모터, 감속기로 구성되어 있고, 공기와 수소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합니다. 연료전지는 생성된 전기는 인버터를 통해서 모터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가 유일하게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수분뿐이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전기자동차에 바로 이런 연료전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고체 고분자 연료전지라는 것이 있는데, 특징을 보게 되면 전해질로서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한다.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백금의 전극의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발전 시 열을 발생하지만 물만 배출시키기 때문에 에코 자동차라고 한다. 에코 시스템. 출력의 밀도가 높아서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고, 운전 온도가 상온에서 80도씨까지로 저온에서도 작동이 하다. 그 다음에 기동 정지 시간이 매우 짧아서 자동차 등 전원으로 적합하고, 전지 구성의 재료면에서 제약이 적고 튼튼해서 진동에 강하다. 작동의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의 셀 마이너스 극판과 플러스 극판이 전해질 막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바깥쪽에서 세퍼레이터 같이 감싸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셀의 전압이 낮아서 자동차용의 스틱은 수백 장의 셀을 겹쳐서 고전압을 얻고 있습니다. 세퍼레이터는 홈이 파져 있어서 마이너스 쪽에는 수소, 플러스 쪽에는 공기가 통하고요. 수소는 극판에 칠해진 백금의 촉매작용으로 수소 이온이 되어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합니다. 산소와 만나서 다른 경로로 플러스극으로 이동된 전자도 합류해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행 모드, 오르막 주행.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연료전지와 고전압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합니다. 평지 주행이실 때는 고전압 배터리가 적절한 충전량으로 충전되는 동안 연료전지만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 주행 시에는 모터의 회생 제동 에너지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앞전에서 계속 같은 얘기도 나옵니다. 배터리들의 역할들이, 또 모터의 역할들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료전지 자동차 구성에서 먼저 첫 번째 구성품을 보게 되면 수소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전기자동차 왜 수소 연료를 쓰는 자동차들 수소 충전하러 가죠? 예, 그렇게 또 수소 저장 탱크가 있어요. 탱크 내 수소 저장이고 스택으로 공급된다. 공기 공급 장치, 스택 내에서 수소와 결합해서 물이 생성이 되고 순수 산소 형태가 아니면서 대기 공기를 스택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행에 필요한 전기 발생, 공급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결합돼서 수증기가 생성된다. 고전압 배터리, 스택에서 발생된
전기를 저장하고 회생제동 에너지 전기를 저장하고 이런 시스템 내에 고전압 장치의 전원을 공급합니다. 컨버터, 인버터 이것은 스택에서 발생된 직류 전기를 모터가 필요한 삼상 교류 전기로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모터와 감속기는 차량을 구동하기 위한 모터와 감속기고요. 연료 전지 시스템 어셈블리는 연료 전지 룸 내부에는 스택을 중심으로 수소 공급 시스템과 고전압 회로 분배, 공기를 흡입해서 스택 내부로 불어서 넣을 수 있는 공기를 공급하고 스택의 온도 조절을 위한 냉각을 해줄 수 있다. 고전압 위험성 인지 및 안전 장비를 보겠습니다.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에 부착하는 보행자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워낙 소리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갈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행자가 위험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즉 배터리로 저속 주행 또는 후진할 때 보행자가 놀라지 않도록 자동차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엔진 소리를 내는 일종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행 속도 0에서 20km/h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저속으로 갈 때 또 보행자를 안전하기 위한 일종의 사운드를 내는 거야. 소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솔린 기관이라든가 디젤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엔진의 작동 소리가 들리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차가 오더라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피할 수 있는데 이 전기 자동차는 전혀 소리가 없어요. 때문에 이런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운전자 주의 경고. 운전 상태를 5단계로 표시하면서 운전자의 피로나 부주의에 의한 운전 패턴으로 판단되면 팝업 메시지와 경고음을 통해서 휴식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요즘에는 이 동공의 모습을 보고도 카메라를 계속 찍으면서 운전자가 졸거나 하게 되면 경고음 발생해주고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빔 보조가 있습니다. 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차량이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상향을 꺼주는데 이러지 않고 자동으로 헤드램프를 하향으로 전환해서 잦은 상향등 조작에 따른 불편함을 줄여주고 운전 차량 및 상대 차량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하이빔 보조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 아웃사이드 미러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 또는 옆 차선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해주고 차선 변경 시 또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앞전 시간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압 배터리라든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